78세 김영자의 충격적인 고백. 딸이 3천만 원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 올해 78세입니다. 엄마, 1년만 기다려줘.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딸이 이렇게 말하며 제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반찬 가게 매각 대금 전부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고 사업장은 텅 빈 건물, 딸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네,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인생 최고의 6개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엄마,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려고 해요. 35살 딸 미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제 반찬 가게는 대형마트들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죠.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건데 초기 자본만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엄마 가게 정리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둘 다 편해져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였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딸의 간절한 눈빛,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이번에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건 마음이 아팠어요. 영자 씨, 여기 없으면 우리 반찬을 어디서 사지? 30년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매각 대금 3천만 원. 딸에게 돈을 건네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엄마 평생 모은 돈이야. 신중하게 써라. 엄마 걱정 마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꼭 성공해서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처음 3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잘 되고 있어요. 6개월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1년 후에는 전화번호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님이 걸어주신 전화번호는 사업장을 찾아갔을 때는 텅 빈 건물. 간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남은 돈으로 들어간 반지하 원룸. 월세 18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제 하루 일과는 오전에 할인마트에서 특가 상품 사기, 오후에 TV 시청, 저녁에 혼자 밥 먹고 일찍 잠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어느 겨울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같이 가드릴게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옆집에 사는 정민 씨,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병원 동행은 물론 어깨 수술 후 재활까지 도와주었죠. 어느 날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실버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버주택? 그게 뭐야? 양로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예요. 안전하고 외롭지도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뻔한 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실버주택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실버주택에 들어가서 겪은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일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틀렸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고 하지만 결국엔 계속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할머니, 한번 신청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민 씨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보고 기겁했어요.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았거든요. 소득증명서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별도, 재산신고서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모두, 건강진단서는 종합병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소득증명서까지. 이거 다 어떻게 준비해? 글씨도 개미만 하고. 정민 씨는 퇴근 후마다 찾아와서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월 소득이 기초연금 포함해서 75만 원이니까 기준에 맞아요. 자산도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2달 후 결과 통보가 왔어요. 귀하는 실버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딸한테 버림받고 이것마저. 정민 씨가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할머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경쟁이 치열해서 그래요.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봐요. 몇 달 후 추가 모집 공고가 났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건강검진 재검사, 소득 서류 재정비, 신청서 작성법 연구까지.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포기해야겠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합격하셨어요. 정민 씨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쳤어요. 입주 조건은 보증금 242만 원, 월 임대료 4만 8천 원, 계약 기간 2년의 연장 가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이사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실버주택.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문턱이 전혀 없는 평평한 입구, 자동문으로 센서에 반응해서 열리고 넓고 깊은 엘리베이터, 복도마다 설치된 안전 손잡이까지. 어머, 여기 병원 같네. 병원이 아니라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설계예요. 제가 살게 된 곳은 8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거실 겸 침실이 5평, 주방이 1.5평, 화장실이 1.5평. 작긴 했지만 이전 반지하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 시 구조가 쉽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응급벨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거구나. 1층 건강관리실에는 러닝머신, 실버카, 마사지 의자, 혈압계, 체중계 등 기본 건강 측정기, 물리치료 공간까지 있었어요. 아, 여기 완전 헬스클럽이네. 하지만 예약이 필수였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복지관은 우천시에도 젖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었고, 스마트폰 교실, 서희교실, 전통무용 미술활동,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로식당은 일식에 1,000원이었어요. 영양사가 관리하고 일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이 있었죠. 그런데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어요. 월 관리비가 14만 8천 원이었거든요. 월세는 5만 원도 안 되는데 관리비가 15만 원이라고. 바로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맞는 금액이에요. 처음 받아보시죠? 관리비에는 24시간 경비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청소비, 방역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공용전기료, 수도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대수가 적다 보니 한 가구당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월 임대료 5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을 합치면 총 20만 원. 제 연금 7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생활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층간소음도 문제였어요. 새벽 5시 윗집 할머니 기상소리, 복도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 TV, 볼륨 소리, 보행기 끄는 소리 등등. 아이고, 윗집에서 또 쿵쿵거리네. 8평이라는 공간에 한계도 있었어요. 옷장은 작은 것만 가능하고, 소파는 2인용도 빡빡하고, 손님 접대는 거의 불가능하고, 수납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좁으니. 하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72세로 옆집에 사셨는데 우리 아들이 호주 가더니 7년째 소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라 금세 가까워졌어요. 이춘희 할머니는 75세로 아래층에 사셨는데 남편 간병 10년 하다가 혼자 되셨대요. 그래도 요리는 자신 있다면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한국식 할아버지는 79세로 같은 층에 사셨는데 말수는 적지만 서예 실력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조용히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죠. 정숙 씨,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세요. 춘희 씨,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혼자 해먹기 귀찮을 때는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상이었어요.
아플 때는 병원 동행, 약 챙겨주기, 안부 확인까지. 정숙 씨 오늘 안 보이네. 혹시 아픈 건 아니야? 이런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옥상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딸이 3천만 원 가지고 도망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헉, 그런 일이. 그럼 지금 연락도 안 돼? 네, 완전히 끊겼어요. 그때 춘희 할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복순 씨 울어요. 참지 말고. 우리 다 비슷한 처지야.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을 살아본 후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들부터 말씀드리면 안전망이 정말 촘촘해요. 응급벨 시스템이 화장실, 침실 모두에 있고 24시간 관리사가 대기하고 간호사가 주 3회 상주하고 정기 안전 확인 전화까지 와요. 혼자 있다가 쓰러져도 금세 발견돼요. 외로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로 챙기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78세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도 보게 됐어요. 선생님, 이제 손자한테 이모티콘도 보낼 줄 알아요. 건강관리도 체계적이에요. 정기 건강 체크, 운동 프로그램, 물리치료, 영양 관리된 식사까지.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관리비 15만 원은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실제 월 지출을 계산해보면 임대료 5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5만 원, 기타 5만 원으로 총 30만 원인데 이건 제 연금의 40%에 해당해요. 8평이라는 공간은 정말 좁아요. 필수품만 가져와야 하고요. 공동생활에 스트레스도 있어요. 층간소음, 과도한 관심, 생활 패턴 차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은 딸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헐, 이 할머니 정신이 나갔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입니다. 만약 딸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혼자 넓은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고 이런 안전한 환경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딸의 배신이 저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준 셈이에요. 실버주택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자녀가 멀리 계신 분들,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경제적 여유를 확인하셔야 하고 월 소득의 30% 이상 지출을 각오하셔야 하고 관리비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해요. 공동생활도 각오하셔야 하고 층간소음 등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해요. 공간 축소도 준비하셔야 하고 짐을 대폭 줄이셔야 하고 넓은 공간을 포기하셔야 해요. 실전 입주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필수 준비 서류로는 최근 3개월, 주민등록 등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증명서, 모든 자산을 포함한 재산신고서, 종합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합격 팁으로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 번 도전하시고 한 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건강 상태를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실제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보증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월 임대료가 4만 원에서 6만 원, 관리비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총월 부담이 16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입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딸의 배신에서 시작된 절망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 행복으로 이어질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네요. 지금 혼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용기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깜짝 소식이 있어요. 얼마 전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업 망하고 창피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이랬어요. 미영아, 괜찮다.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오히려 고맙다.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정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혼자가 아니구나. 78세 김영자였습니다. 실버주택 문의는 각 지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LH공사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지역별 노인복지관으로 하시면 됩니다.